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0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총 3문제가 나왔고요. 1번 문제가 우리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두 번째 문제가 우리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특정 기능을 구현해주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3번 문제가 특정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섹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에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고객별 이용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객별 이용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처럼 우리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해가지고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화를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고객명이라는 게 있고 목적지명이 있고 좌석명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고객명이다, 목적지명이다, 좌석명이다 하고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시키래요. 그리고 그 고객명에 대해서는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 요거를 이제 설정해라. 그 얘기는 우리 고객명을 가지고 그룹 설정하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정렬 및 그룹화를 하려면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여기서 그룹화 및 요약에 우리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룹을 이제 고객 명령을 가지고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정렬 기준하고 고객명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고객명에 대해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 얘네들이 이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 이제 그룹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기존에 있던 거 있죠. 요거 이제 X 버튼 눌러서 우리 삭제 좀 시킬게요. 삭제시키고 그룹을 이제 추가해 달라.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고객명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그룹화를 해 달라. 요걸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고객명 오름차순 그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객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자세히라고 있죠. 요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쭉쭉쭉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머릿글 구역 표시 머릿글은 이제 표시해 준대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바닥글 구역은 표시 안함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걸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 바닥글 구역도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고객명 머릿글이다. 고객명 바닥글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고객명에 대해서는 다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명하고 좌석명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필드를 가지고 정렬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문제에서 고객명 다음에 이제 목적지명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목적지명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목적지명 오름차순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좌석명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정렬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이번에는 좌석명을 가지고 정렬해달라 이렇게 찍어주면 좌석명 오름차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룹화 그리고 정렬 기준 싹 다 이제 설정을 다 해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곳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우리 고객명 머릿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되고 그 아래쪽에 또 빈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우리 그룹 바닥글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고객명을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정렬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강민화라는 이 사람이 맨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쭉쭉쭉 넘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오름차순 정렬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목적지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해줬죠. 이 목적지명을 봤을 때 대만, 아프리카, 핀란드, 필리핀, 호주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된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좌석명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목적지명이 똑같을 때 이동이다, VIP다. 그렇게 해서 오름차순 정렬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도 봐도 우리 대만 똑같을 때 비즈니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1등이 왔죠. 그리고 그 아래쪽을 쭉쭉쭉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제 전부 다 목적지명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지금 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도 목적지명이 싹 다 이제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니까 이것도 다 다르네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뉴욕 이렇게 이제 똑같은 게 있는데 그때 이제 2등이 먼저 나오고 VIP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름차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고객 코드하고 고객명이 있대요. 고객 코드다 고객명이다 해서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죠. 이 데이터를 고객명 머리글로 이동을 한 후 그랬습니다. 이 값들을 이 영역, 이 비어있는 이 영역이 우리 구름 머리글이라 그랬죠. 이 영역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이곳에 보면 이제 고객명 머리글 그 영역이 있죠. 지금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고객 코드하고 고객명 이 두 가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고객명 머리글로 이동을 시키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객 코드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꼭 누르고 두 번째 요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이 두 개의 컨트롤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위쪽으로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명 머리글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고객 코드다, 고객명이다. 그게 이제 고객명 머리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그럼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여기까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상태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인쇄 미리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구름 머리글로 올라가니까 고객 코드하고 고객명이 한 번씩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목적지명하고 좌석명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밑에 거 봐도 지금처럼 고객 코드하고 고객명이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에 대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고객명 머리글 그 영역이요. 그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 1페이지거든요. 1페이지에서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2페이지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고객 코드하고 고객명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고객 코드, 고객명, 데이터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에어 13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처럼 사람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3페이지로 땅 하고 넘어가면 지금처럼 맨 위에 보니까 목적지명하고 좌석명하고 결제금액, 탑승 횟수, 총 결제 금액 요거는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게 누구 건지 안 나와요. 이거는 아까 2페이지 마지막에 있던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의 데이터가 원래 4개인데 3개는 이제 1페이지에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 개가 이제 3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될 그 상황이 있으면 이 데이터는 누구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고객명 머리글 그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고객명 머리글에 대해서 그렇게 설정할 거니까 이 고객명 머리글 요거를 이제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이 속성 시트에 보게 되면 구름 머리글 1이다 라고 해서 그 구역이 이제 선택이 돼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우리 반복 실행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반복 실행 구역이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이것만 이제 우리가 예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마다 이제 반복해서 실행을 시켜달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을 때 지금 1페이지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왔고 2페이지로 땅 하고 넘어가서 아래쪽을 보면 에어 13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3페이지로 땅 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데이터만 아까 표시가 됐는데 우리가 구름 머리글 그 영역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의 이제 고객 코드와 고객명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는데 요 지상을 우리가 처리를 하지 않았죠.
그때 고객 코드라는 그 텍스트 상자요. 그 텍스트 상자다 그러면 지금 요 고객 코드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북에 먼저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북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요 컨트롤을 보고 얘기하죠. 이 컨트롤은 우리 문자색 그리고 글꼴 스타일이요. 크기가 됐든 두께가 됐든 기울기꼴이 됐든 이런 것들은 페이지 머리글의 레이블과 동일하게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페이지 머리글 그럼 페이지 머리글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 보면은 고객 코드다, 고객명이다, 목적지명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써져 있는데 이거랑 이제 똑같이 문자 색하고 글꼴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제목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속성 시트를 봤을 때 요 형식이란 탭이요. 요 형식이란 탭에 보게 되면 우리 글꼴 이름도 나오고요. 글꼴의 크기다, 텍스트 맞춤이다, 글꼴 두께다, 밑줄이다, 글꼴 기울린 꼴이다, 문자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문자색이요. 문자색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하고 가로 열고 크기, 두께, 기울린 꼴하고 되어 있죠. 그 바로 위에 보니까 글꼴 기울린 꼴은 얘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글꼴 두께는 굵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글자의 크기요. 글꼴의 크기는 11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11포인트 굵게 기울린 꼴 요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문자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고객 코드라는 이 컨트롤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얘랑 똑같이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크기 바꾸고 두께 바꾸고 기울린 꼴 요거 이제 바꿔주고 문자색도 바꾸고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따로따로 바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한꺼번에 다 하겠다. 그러면 아예 우리가 서식이라는 걸 싹 다 우리가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서식을 복사할 때는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서식을 복사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레이블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보고서 디자인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서식이요. 서식을 복사할 거니까 우리가 서식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글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싹 다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이 우리 서식을 복사해주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서식 복사라는 요 아이콘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이제 복사가 되거든요. 그때 우리 마우스를 봤을 때 마우스 모양이 살짝 바뀌었죠? 그때 우리의 고객 코드, 이 고객명 머리글에 들어있는 이 컨트롤에 대해서 우리가 서식을 복사할 거니까 요 컨트롤을 이제 한번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싹 다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식을 이제 복사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서식에 우리 글꼴에 보게 되면 서식 복사하는 그 아이콘이 있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서식 복사 요걸 이제 이용하면 쉽게 우리가 복사를 해서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요거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요 컨트롤에 대해서 요 값이 지금 요 제목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서식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명 바닥글에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영역이 우리 고객명 바닥글이에요. 이 영역에 그림과 같이 레이블이 됐든 우리 텍스트 상자가 됐든 선이 됐든 이런 컨트롤들을 모두 다 이제 생성을 시키래요. 생성을 해주고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총 결제 금액 합 요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각 고객별로 총 결제 금액의 합계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합계를 구해줄 때는 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아래쪽에 그룹 바닥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 영역이 우리 그룹 바닥글이에요. 이곳에다가 이제 합계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을 합계라고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서 이곳에 이제 총 결제 금액의 합이 이제 계산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을 이렇게 집어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레이블 하나, 텍스트 상자 하나, 그리고 선 하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제 선을 만들 때는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그 선을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페이지 머리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쭉쭉쭉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선이 쭉 들어가 있죠. 요 선을 이제 우리가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지금 우리가 그룹 바닥글 지금 이곳에다가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먼저 만들자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땅 하고 만들면 텍스트 상자 앞에 레이블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 적당한 위치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만들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때 이제 컨트롤의 크기는 좀 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이제 조정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주고 그때 레이블이요. 이곳에 이제 텍스트 22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합계라는 요 제목이요. 요 레이블을 우리가 위치 좀 조절 좀 할게요. 최대한 이 위치는 우리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이제 위치는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지금처럼 txt 총 결제 금액 합 이렇게 이제 지정해 줘야죠.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정할 때는 해당 컨트롤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기타란 탭으로 우리가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그러면 맨 위에 보면 이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자,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txt 총 결제 금액 합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름에다가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그때 이제 데이터는 이 탭에 들어가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썸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총 결제 금액의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썸이라고 이제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대가로 열어서 여기다가 이제 총 결제 금액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에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썸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레이블 만들 거 다 만들었고요. 텍스트 상자도 이제 만들 거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에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지정해라 라고 해서 이름도 지정해 줬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레이블에 대해서는 뭐 이름 지정하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합계라고 두 글자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이요. 선은 이제 우리 페이지 머리글에 있는 그 선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페이지 머리글 그 영역에 지금 선이 한 줄 들어있죠. 요 선을 먼저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고객명 바닥글 이곳을 한번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곳에 맨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내리세요. 내리면 이렇게 요 선의 위치가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을 위치시켜 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그룹 바닥글에 이렇게 이제 컨트롤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니까 목적지 명이 있고 좌석 명이 있고 탑승 횟수가 있대요. 자, 우리 목적지 명이다, 우리 좌석 명이다, 우리 탑승 횟수다 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얘네들은 중복된 그 내용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처럼 이곳에 보니까 아프리카하고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될 때는 한 번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탑승의 수도 싹 다 이제 6이죠. 그럼 요것도 이제 한 번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요. 그리고 좌석명도 보니까 지금 이곳에 중복된 데이터가 있죠. 그랬을 때 한 번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목적지 명이라는 거 먼저 요 컨트롤 먼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식이요. 형식이라는 곳에 찾아가게 되면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면 우리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중복 내용 숨기기가 지금 아니오로 설정돼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좌석명도 하자고요. 좌석명이라는 요 컨트롤 선택해주고요.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서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서 중복 내용 숨기기, 지금 현재 아니오로 돼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얘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중복 내용 숨길까요? 숨겨주세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탑승 횟수라는 것도 해야죠. 해서 탑승 횟수라는 요 컨트롤도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형식이라는 요 탭에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중복 내용 숨기기, 지금 현재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4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곳에 아프리카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중복되니까 한 번만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탑승 횟수도 아까 전부 다 이제 6이 싹 다 이제 써져 있었는데 6이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좌석명도 아까 여기 2등 그렇게 이제 써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복되니까 한 번만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대만도 이제 한 번만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탑승 횟수도 전부 다 7이었나봐요. 여기도 7하고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과 형식이라는 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표시 예 보니까 지금처럼 날짜가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가지고 오면 되는데 문제상에서 뭐 날짜만 가지고 와라, 날짜 시간 그거를 가지고 와라 그런 말이 없죠.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우리가 now를 쓰든 date를 쓰든 아무 상관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먼저 들어가 주면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페이지 바닥글이요. 페이지 바닥글 영역이 지금 이 구역이고 여기서 이제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앞에 거 먼저 한번 찍어 보자고요. 앞에 거 요 컨트롤을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txt 날짜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txt 날짜 요 컨트롤 맞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고 여기 컨트롤 원본에다가 오늘 날짜가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주면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날짜를 가지고 올 때 문제에서 뭐 어떤 거 써라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트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는이라고 써서 우리가 now를 써도 되는 거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데이트라고 요거 이제 쓸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형식을 이제 지정해 줘야 됩니다.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 맨 위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형식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기본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처럼 연, 월, 일이 지금처럼 하이픈으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땅 하고 기본 날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여기 보니까 이제 간단한 날짜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연, 월, 일이라는 그 글씨 대신에 하이픈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날짜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날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지금처럼 날짜가 지금처럼 문제 표시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요. 6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 요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고요. 표시 예 보니까 1페이지일 때 1페이지 요렇게요.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앞에 표시가 되고 뒤에 페이지하고 한글이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들어가자고요. 해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페이지 바닥글 이 영역에 언바운드 된 게 지금 이곳에 한 군데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데이터는 요 탭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페이지를 나타낼 때는 페이지하고 이렇게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맨 앞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쓰고 페이지 이렇게 쓰게 되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이제 짜잔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현재 페이지 번호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다가 우리 페이지라는 요 세 글자도 붙여줘야 되겠죠. 해서 그 뒤에 찾아가서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요 식을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제가 방금 썼던 거를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보니까 1페이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2페이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그리고 3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3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6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요 보고서는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문제를 싹 다 풀었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항 고객 관리라는 그 폼에서 조회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 운항 고객 관리라는 그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지금 이곳에 조회라는 단추가 있대요. 조회라는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현재 폼에 목적지명이 있대요. 그 목적지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목적지명이 CMB 목적지명과 동일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CMB가 붙은 거 보니까 우리 콤보 상자인 것 같아요. 해서 지금 바로 위에 보니까 우리 목적지명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가 하나 있죠. 이 콤보 상자에서 내가 이제 목적지명을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한 그 목적지명과 이 목적지명이 동일한 거 찾으래요. 그리고 좌석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좌석명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좌석명이 CMB 좌석명과 동일한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CMB가 붙었으니까 또 콤보 상자죠. 이곳에 보니까 좌석명하고 콤보 상자가 있는 거 보니까 요 콤보 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목적지명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그리고 좌석명에서 뭔가를 이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땅 하고 눌렀을 때 그거랑 동일한 그 데이터들만 이곳에 이제 쭉쭉쭉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를 일단 먼저 들어가자고요. 자, 디자인 보기를 먼저 들어가지고 요 콤보 상자가 이제 생긴 거를 봐야 되겠죠. 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봤을 때 지금 여기 행 원본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그때 이제 테이블 컬이다 바운드열은 한 개다 그렇게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행 원본에 보니까 지금처럼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목적지별 요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우리 목적지명만 콤보 상자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는 목적지명만 들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좌석명이요. 좌석명을 찍어보니까 행 원본하고 행 원본 유형하고 바운드열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행 원본 유형이 지금 현재 간 목록으로 되어 있죠. 그때 간 목록으로 되어 있고 바운드열은 1로 되어 있고요. 그때 행 원본에 보니까 좌석명이다, VIP다, 비즈니스다, 1등이다, 2등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 콤보 상자에는 이 값들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콤보 상자를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얘네 둘 다 이제 문자 값이 문자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문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필터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필터 속성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필터라는 그 명령어를 쓸 때 미 필터 그것만 써주면 안 되죠. 필터 속성을 이용해라 이렇게 나와도 우리는 필터 온 속성까지 전부 다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터 온 요 속성 쓰는 거 여기서 이제 조건 쓰는 거 그거 잠깐만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회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지금처럼 필터 온을 이용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셋 클론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코드 소스라는 거를 이용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면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물론 이 세 가지 말고 우리 어플라이 필터라는 것도 있고 우리 에이디오 개체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게 해서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일단 요 세 가지 먼저 아직 못 외웠으면 이 세 가지 먼저 기억을 하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필터를 적용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는 거고 만약에 적용된 필터를 만약에 해제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지금처럼 미점 필터 온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false라고 이렇게 써서 필터를 이제 해제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레코드 셋 클론 find first 우리 북마크 요걸 이제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마다 요 조건 쓰는 거, 요 조건 쓰는 거, 요 조건 쓰는 거 그런 것만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레코드 소스에서는 물론 테이블명도 이제 당연히 바뀌겠죠. 근데 기본 형식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우리가 각각 이제 문제마다 다 다르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쓰는데 그때 이제 조건을 쓸 때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죠. 그 조건 쓰는 거 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주의식에서 이제 컨트롤들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는 그 데이터가 이제 숫자 데이터냐 아니면 우리 문자 데이터냐 아니면 우리 날짜 데이터냐 아니면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크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비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회식을 쓰는 이 조건을 쓰는 이 형태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숫자일 때는 지금 앞에 거 요만큼은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그냥 앰퍼센트 하고 우리가 컨트롤 명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고 그리고 날짜일 때 날짜 값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앞뒤로 이렇게 이제 샵 기호를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을 때는 연산자 우리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만능 문자를 이렇게 이제 써서 우리가 이제 조회식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필터에서만 이렇게 이제 조건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셋 클론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 자리에다가 숫자일 때는 지금 얘랑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자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날짜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고 포함하는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조건 쓰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코드 소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뒤에다 이제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할 때 그때 이제 숫자일 때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요. 문자일 때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일 때 이 형태, 문자일 때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요 앞에는 지금 쌍따옴표가 여기에는 붙어 있지만 지금 여기는 없어요. 왜 없어요? 지금 우리 셀렉트 구문을 쓸 때 요 앞에서 이제 쌍따옴표를 열었기 때문에 요 앞에다가는 쓰지 않는 겁니다. 해서 지금 여기다 이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지금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쌍따옴표 열어놓은 거 여기 있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셀렉트 구문이 이렇게 이제 더 추가로 들어간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조회식을 이제 작성하는 거는 매 회차마다 꼬박꼬박 이제 안 빠지고 문제가 나와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진짜로 나오고요.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회식을 작성하는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정해진 형식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조회라는 그 단추를 더블 클릭했을 때 그렇게 이제 되게 해줄 거니까 우리가 조회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 이제 클릭해주고 이 단추에서 우리가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이 조회라는 이 커맨드 버튼 조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온 더블 클릭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맨 끝에 이제 점점점이요. 점점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조회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더블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드만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미점 필터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는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목적지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CMB 목적지명과 똑같은 거 찾으래요. 동일한 걸 찾아주고 그리고 좌석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좌석명과 이 CMB 좌석명이랑 동일한 그 레코드를 찾아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둘 다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왜요? 목적지명이 CMB 목적지명과 동일하고 그리고 좌석명이 CMB 좌석명과 동일한 그 레코드만 표시해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조건 사이에 하고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엔드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명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CMB 목적지명과 똑같은 걸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목적지명에는 문자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이제 호따옴표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M% 열어줘야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맨 뒤에서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조건이 하나였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조건이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맨 끝에 있는 요 쌍따옴표 하나 닫아주고요. 여기다 중간에다가 이제 end라고 써주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좌석명이라는 게 있다. 이 좌석명이랑 우리 CMB 좌석명이랑 똑같은 걸 이제 찾아주세요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 좌석명에도 우리 문자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는 뒤에 가서 호따옴표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한 칸 띄고 M%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이 컨트롤 명 써주고 이제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M%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리고 end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밑에다가 미점 필터 on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true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돼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 조건과 이 조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가 end 대신에 or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여러 개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쓴다.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해서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폰보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럼 그때 이제 목적지명은 제가 대만으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좌석명은 제가 1등을 이제 찍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조회라는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해 준 거죠. 그래서 조회 단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목적지명을 보니까 싹 다 이제 대만이고요. 좌석명을 보니까 싹 다 이제 1등의 데이터가 쫙 떴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항 고객 관리라는 그 폼에 보게 되면 삭제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운항 고객 관리라는 폼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이곳에 삭제라는 요 단추가 있죠. 요 단추요. 요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삭제라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그때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보험사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 테이블에서 보험사가 CMB 보험사 그 컨트롤 각각 동일한 그 레코드를 삭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CMB 보험사라는 게 우리 CMB가 붙었으니까 우리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해서 그 앞에 보니까 보험사하고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가 이곳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험사를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이제 삭제를 클릭을 했을 때 우리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그 해당하는 보험사에 대한 그 레코드를 삭제해라 그거죠. 그럼 우리가 특정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 우리가 delete from where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SQL문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리커리라는 요 메서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우리 펌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래요. 불러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험사 업데이트라는 그 프로시저가 있대요. 그 프로시저를 미리 만들어 놨나 봐요. 그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콤보 상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부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요. 디자인 보기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험사 하고 있죠. 요 콤보 상자를 땅 하고 찍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땅 하고 보니까 행 원본하고 행 원본 유형하고 바운드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 원본 유형을 보니까 얘가 이제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보험사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콤보 상자 형태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는 보험사 요거 한 가지 값만 들어있죠. 그때 이제 바운드열이 1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냥 보험사가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요. 보험사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보험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BK라는 요 보험사 요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삭제를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험사 현황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닫아버리고 우리가 지금 요 삭제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프로시저가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삭제라는 요 단추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라고 해서 온클릭 여기서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찍게 되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우리 삭제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이제 삭제를 할 거니까 delete from where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앞에다가 우리가 docmd라고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우리는 이제 SQL문을 실행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run SQL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delete문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delet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행 전체를 이제 싹 다 이제 삭제할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삭제해라. 삭제하긴 삭제하는데 어떤 테이블로부터? 우리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그때 이제 이렇게만 써주면 보험사 현황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래서 우리가 where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조건은 우리 이 보험사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의 보험사라는 그 필드의 값이랑 CMB 보험사의 그 값이 똑같은 그 레코드를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뒤에다가 우리 보험사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각각 CMB 보험사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서 삭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첫 번째 지상이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리컬이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호출해서 폼의 데이터를 이제 다시 불러오라 그랬죠. 지금 이거를 왜 하냐? 우리가 이제 보험사라는 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삭제를 했으니까 그 삭제된 거는 우리 폼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해서 리커디 요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우리 폼의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docmd라고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리커리 요 메서드를 이제 쓰라 그랬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리커리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보험사 업데이트라는 그 프로시저를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죠. 요 프로시저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갖다가 실행만 시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프로시저를 이제 불러올 때 실행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앞에다가 이제 콜만 써주면 되죠. 콜이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프로시저 명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험사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3번 문제 끝났어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요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XX로 되돌아가야죠. 우리 도구 몸 중에 XX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제 실행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보험사 중에 BK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BK 요거 선택해놓고 여기서 이제 삭제 단추 요거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삭제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정된 테이블에서 한 개의 행을 이제 삭제합니다. 아까 우리가 테이블을 확인했을 때 BK가 한 개가 있었죠. 그거 이제 삭제하겠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보험사 현황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테이블을 보게 되면 BK라는 그 보험사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행 고객 관리라는 이 폼에서도 우리 BK 그 보험사의 데이터는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테이블에서 삭제된 그 레코드를 우리가 이 폼에다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리커리라는 요 메서드를 이제 호출해 줬죠. 해서 지금 이곳에 보험사가 쭉쭉쭉 나오는데 지금 이곳에 쭉 보면 BK라는 그 보험사는 데이터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도 닫아버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문제를 이제 싹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중간중간에 필터 그리고 우리가 레코드셋 클론 쓰는 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레코드 소스 쓰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명령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모의고사 10회까지 다 풀었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계셔야죠. 해서 아직까지 그런 코드를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그런 코드는 형식이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때 이제 그런 명령들을 쓸 때마다 이제 조건 쓰는 것만 조금씩 바뀌지만 그 조건들도 딱 4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숫자 값일 때 조건을 어떻게 쓰는지, 문자 값일 때 어떻게 쓰는지, 날짜 값일 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포함하는 그 데이터를 찾을 때는 어떻게 쓰는지 그 형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여러분들이 아직 못 외운 게 있으면 꼭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 쓰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직 못 외웠으면 그런 거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그런 조건을 이제 쓸 때 and나 or 조건 그런 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건하고 조건 사이에다가 and or 쓰는 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이 3번 문제처럼 뭐 리커리라는 요 메서드를 호출해라 그 다음에 프로시저를 호출해라 이런 것도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run SQL을 이용해서 delete 문이 됐든 업데이트 문이 됐든 인설트 문이 됐든 이런 거 쓰는 문제도 종종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SQL 형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틀리지 않게끔 일단 먼저 외울 거 외우세요. 외울 거 외우시고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XX 요 프로그램에 직접 켜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